시박이 간다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요오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요오드 동위원소 성분을 미리 복용하면 핵 폭발 시 발생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쌓이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러시아가 5발 정도의 전술 핵을 헤르손 지역에 쏠 것이고,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에 댐을 무너뜨리는 게 핵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재미 한국인 송솔나무 씨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무사히 돌아오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기뻐요. 왜냐면 폴란드에 처음 전쟁 시작되고 도착하자마자서부터 처음 뵀던 분이고, 그리고 그 난민촌에서 이제 그때 촬영도 해주시고 했고,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감동의 연주였죠. 그죠.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또 계속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반가워요, 진짜. 저도요. 저는 정말 오랜 친구를 정말 다시 동고동락하던 분을 이제 다시 한국에서 뵙게 되게 너무 다행이고, 정말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계실 때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정말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항상 기원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또 핵전쟁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무사히 돌아오셔서 일단 다행입니다. 좀 3차 세계대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우리 창고 직원들은요,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미 요오드가 배포가 다 됐어요.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미 후쿠시마 때 그때 많이 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탄이 났을 때도 그때 아마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많이 봉사활동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 휴유증이 있어요. 굉장히 막 미식거리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실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미역국이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역 많이 드시고 다시마 이렇게.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이거는 일단 남겨둬라. 근데 미리 먹어야 된대요. 아니, 남겨둬라. 괜찮다. 나는 우리 아내가 미역국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러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다 먹은 상황입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심각하죠. 정말 안 좋은 그런 예측이긴 한데, 핵전쟁이 정말 날 확률이나 아니면 저희는 다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 안에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우리가 핵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히로시마에 100배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전술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거는 낙진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술핵 자체가 주는 그 반경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 5개 이상은 터뜨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에는 6만 명을 지금 대피를 시켰죠. 그리고 항상 완충 지역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완충 지역이죠. 그렇죠. 북한이란 존재가 없으면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 체제를 그냥 유지를 시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싸움인데. 아까 핵전쟁, 만약 핵을 이제 쏜다면은, 아마 쏘는 곳이 아마 어디 쪽이라고 예상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국경 지역에는 안 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당연히 러시아 국경 지역에도 안 쏘겠죠. 그러면은 답은 하나예요. 그렇다고 키우에다가 쏘겠습니까? 수도에다가 이렇게 하진 않고,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크림반도잖아요. 그럼 크림반도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헤르손? 네, 그렇죠. 그 지역에 완충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분단이 돼 있고, 북한이라는 완충지를 만들었지만, 이들이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 중간에 DMZ라고 있죠. 완충지가 있죠. 완충지가 있죠. 그래서 위로 2km, 밑으로 2k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은 완전히 뭐 그냥 비무장지대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같은 경우 이제 가보면은 그 사람이 일단 아무도 안 살잖아요. 네. 네, 그런 완충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체르노빌 자체가 완충지가 된 그렇죠. 거예요. 네, 암사니까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네네네. 여기도 그런 지역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테크니컬 그 마음을 터트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돌아가는 게 그 지역에서 지금 6만 명을 대피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 댐을 이제 폭파시킨다고 하죠. 네. 그럼 30만 명이 이재민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요 사람들 나가라 이거예요. 미리. 댐 그 30만 명 네. 소개한 것도 헤르손 지역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큰 댐이 이제 네. 결국엔 이제 그 지역인데 네. 제일 먼저 러시아가 네. 이제 점령했을 때서부터 네.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으로 이제 이제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몇십 개가 되는 네. 그 지역들이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충지를 마련하려고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터트리면 그런 지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르비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거기 물자가 다 들어오니까. 하지만은 이게 위험한 이유가 폴란드 국경에서 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낙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폴란드로 가게 되면은 개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토죠.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이 아닐까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거고. 아유,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댐을 폭발시키면 또 엄청난 이재민이 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얼마나 맞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약 30만 명 이상 30만 명? 이재민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폭우나 뭐 자연재해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상학자들이 예상을 해서 뭐 대충 피난 가라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죠. 이미 폭탄 설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첩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략적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그 전과가 있죠. 이미 댐을 한번 터뜨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농지가 더 많았고 사람들 사는 지역보다도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지금 자포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체르노빌을 왜 러시아가 이렇게 체르노빌하고 자포리자를 먼저 점령해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포리자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총 6기가 있습니다. 6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연쇄적으로 폭발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뭐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목하에 근데 관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리는. 그렇지만, 그거를 점령은 러시아인들이 했고, 그 기계 통제나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하고 있죠. 근데 체르노빌은 왜 도대체 들어갔고? 이해 안 가죠. 저도 이해 안 가죠. 버려진 땅이잖아요, 사실은. 버려지고, 체르노빌은 이제 완전 폐쇄가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그러면 무서워하는 게 뭐냐. 얘네들은 핵폭탄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럼 거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라든지, 그 필요한 것들을 결국에는, 그쪽에서 폐 처리 시설물에서도 이거를 가져오지 않을까. 또 지금 러시아가 발표한 게 너티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폐기된 그런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일반 폭탄에 묻혀가지고 이제 할 거라. 근데 그럴 일은
당연히 그런 거 안 하죠, 우크라이나가. 네. 근데 이걸 왜 얘기를 오늘. 타키네가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 있죠. 네. 왜냐면 테크니컬 밤이라는 네.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큰 핵폭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테크니컬 밤을 몇 개를 터뜨려도 네. 아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애들이 더티밤을 쓰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뭐 실은 테크니컬 밤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공중에서 이제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모든 전력이 다 EMP를 이 밤이라 그래요. 네. EMP 밤이 되는 건데 공중에서 터지면 EMP 효과가 네. 나는 거고 땅에서 터지면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전류가 끊기고 그 지역이 그게 끊기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그 지금 전력난이 모자르죠. 네. 계속 이제 발전소와 변전소를 지금 폭격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테크니컬 밤이라는 게 터뜨렸을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티가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네. 더티밤 쓰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티밤이라는 얘기 자체를 꺼냈다는 건요. 지금 쓰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부족하고 네. 폭탄까지 뭐 부족해서 북한에서 뭐 수입을 한다고 이런 거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병사들이 또 러시아 병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네. 조국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도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명백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하고는 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전투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멘탈적으로 이게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핵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시박이 간다 이승윤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